네. 앞전에 좀 인터럽트가 있어서 좀 일찍 끝났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좀 한 7분 정도 더 진행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환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식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이거 녹화하는 거를 약간 잘못 손대는 바람에 일찍 끝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추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좀 우리가 해볼만 한 거고요. 얘는 뭐냐면 함수를 두 개만 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함수의 리턴 값이나 아규먼트 값을 넘겨주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 꼭 타이핑을 좀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실행만 한번 시켜보도록 그렇게 이제 우선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가 두 가지의 함수 그 다음에 추가를 할게요. 샵 include 그 다음에 stdio.h 넣고요. 그 다음에 void print title 쓰고요. 그 다음에 void print void 뒤에 끈 찍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두 개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메인 함수 내부에서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쓰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이제 뒤쪽에다가 다 이제 보낸다는 거죠. 여기에 타이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void 쓰고요. 가로 열고요.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 거죠. 형식이. 자, 앞에 함수를 선언했고요. 보이드를 써든 안 써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도 보이드 써놨으면 여기다 보이드 이렇게 똑같이 형식으로 만들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요 속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처리만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F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하고 뒤에 찍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 똑같죠? 안에 글만 좀 다른 것 뿐입니다. 그죠? 카피하고 붙이고 그죠? 여기다가 프린트 타이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도 이렇게 이제 내가 만약에 처리만 하는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함수를 두 개를 써본 겁니다. 그러면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는 밑에 함수가, 하나는 밑에 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함수를 쓰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이제 훑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day, 뭐 year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게 키값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인자를 하나 받는 거죠. 그죠? 얘들은 아까는 그냥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규먼트를 하나씩 받는 겁니다. 하나씩. 그죠? 그래서 받을 때는 이렇게 이어 값 받고, 이어를 받은 다음에 day라는 함수에다가 이어를 넣어버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 값을 받으면 그 값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받은 값이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데이스에 이어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어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이 립스로 가요. 립스는 이제 여기로 가죠. 들어와서 이제 y 값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리턴을 하죠. 리턴한 값이 true냐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와서 처리하고 다시 돌아가. 약간 복잡한 내용 같지만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몰라도 차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스터디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추가적으로 꼭 한 번씩 보시면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네, 이 부분도 이렇게 함수와 배열을 섞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때, 고급 중급 이상일 때는 이 부분까지도 꼭 알아두셔서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뭐 함수의 장점이 있는데, 당연히 동일 동작이 반복되는 것을 사용할 때 함수를 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인자들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수행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블록 프로그램을 짤 때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수인데요. 난수라고 하는 거는 랜덤하게 컴퓨터가 숫자를 만들어내요. 1, 4, 8, 9, 2, 4, 6, 7, 10 이런 식으로 난수, 그걸 우리 랜덤 넘버라고 하거든요. 난수를 랜덤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게임을 하거나 뭔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든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나오는 거죠. 그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거를 우리는 이제 난수 발생기다. 난수는 랜덤의 약자를 따서 RAND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는 내장함수예요. 요 stdlib.h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수를 처리를 해서 두루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해요. 난수 함수는 요 속에 들어가 있고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얘가 알아서 난수 숫자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랜덤에다 넣고 랜덤백 값을 출력하면 이 지멋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랜덤하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무도. 아시겠죠? 게임 만들거나 뭔가 할 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권 번호 맞추거나 뭐 이런 거. 네,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빼도록 할게요. D도 마찬가지고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급에서는 이 뒷부분까지는 굳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부분을 끝내도록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사항이 이제 포인터 전에 이제 참조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앞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또 언급을 하고 스킵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를 선언할 때는 변수는 결국은 메모리, 주 기억 장치를 참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메모리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있냐면 주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주소는 여러분들이 주로 숫자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주소가 있듯이 이 컴퓨터 내부에 있는 메모리도 하나의 방이기 때문에 방마다 주소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주소가 우리가 사용하듯이 숫자로 씁니다.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억장치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메모리 방이. 그래서 요 주소를 기억할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변수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특정한 위치 부분을 이렇게 메모리로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썼던 만약에 인티저다, 인티저 ch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요 ch라는 변수명으로 메모리 공간을 잡게 되고, 그 메모리 공간의 사이즈는 요 앞에 선언한 부분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값을 넣고 싶다. 초기 값을. 그럴 때는 이꼬로 해서 초기 값을 대입시켜 주면 돼요. 이꼬로 하고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선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A가 CH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속에. 0 했는데 이제 여기 책의 기준으로 하면 이제 A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A자도 일중단표를 쳤기 때문에 ASCII 코드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내가 프린트하고 싶어. 그러면 printf 이런 식으로 치면 되죠. ch만 쓰시면 이 변수 값을 쓰기만 하면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 A자가 이제 출력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메모리 속에 있는 값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다 이 메모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참조형에 따라서 이제 지역 변수라는 게 있고 전역 변수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역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메모리이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전체 메모리 전체에서 프로그램 내 전체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존재 기간이 있다. 그냥 한번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이. 그래서 기간 내에 변수를 참조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변수를 참조할 때 이제 자동으로 해서 할 거냐, 정적으로 해서 할 거냐, 외부에서 할 거냐, 레지스터로 변수를 구분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역 함수에 대해서 잠깐 보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함수 내부에서 지역 변수를 쓰게 되고요. 그 지역에서 이 속에서만 통용이 돼요.
이 변수는, 메모리는. 그리고 앞에 자료용을 당연히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그 외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이 함수 내에 변수를 쓰게 되면 요 얘들은 이 속에서만 통용을 하게 되죠.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함수 간 동일 변수명은 동명이인이다. 뭐 함수 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름이. 근데 요 함수에서 이름과 요 함수 두 가지 함수에서 똑같이 써도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동일 이름을. 아시겠죠? 얘 함수와 이 함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똑같이 써도 문제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얘 따로 얘 따로예요. 메모리로 봐도 별도로 있는 거죠. 이쪽 메모리와 이쪽 메모리가 따로 구분돼서. 그래서 그 안에서만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이제 전역 변수다. 그럼 전역 변수는 전체적으로 다 통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역 변수는 주로 이렇게 전체에 이제 전체 전처리 지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형 전역 변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언한 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되고 여기서도 사용되고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내에 요 전역 변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얘는 여기서도 다 쓰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같이 있으면 충돌이 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에서 두 개가 이제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N1과 N2는 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first와 second라고 하는 건 이 속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는 지역 변수로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요 안에서만 통용되고 요 안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함수를 쓸 때 얘는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된다는 거죠. 요 메인 함수와 요 함수의 바깥에서 따로따로 곱합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으로 함수 바깥에 쓰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아까는 함수 이쪽에서 쓰는 함수와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는 이 함수에서 쓰는 변수와 이 함수의 변수가 똑같이 다르게 쓰거나 똑같이 써도 상관없는데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한번 선언하면 어디서든 다 똑같이 여기서도 썼고 여기서 썼잖아요. 이 함수에도 여기서도 썼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그런 차이점을 뭐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선언했을 때 프로그램만한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쭉 훑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과 이런 거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의 지속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수명이. 그래서
변수에 할당된 기억 메모리가 존재하는 기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 선언 방법에 따라서 존재 기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변수의 수명이 끝났다. 변수의 기억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동 변수는 변수의 지속 시간이 함수 혹은 블럭의 실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로 이제 주로 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 시작이 기억 장소의 할당, 블록 종료 시 기억 장소의 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약을 오토를 이제 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모두 자연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버전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C에서 이제 버전에 따라서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 C++ 2010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토 키워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전에 사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참고로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역 변수의 저장 위치와 초기화 자료 영역에서 저장되며 프로그램 실행 기간 내내 존재한다. 얘는 전역 변수 선언하면. 그리고 얘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돼서 이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함수 실행이 끝나면 이제 제거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그때 이런 변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한 번씩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적인 지역 변수라는 게 있다. 앞에 스태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들 같은 전역 변수처럼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는 거죠. 블록 안에서만 참조 가능하고 이전 호출 결과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전역 변수의 부작용을 줄이는 이제 효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변수가 선언된 함수에서만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 스태틱 이렇게 초기 값을 붙일 수도 있고 그냥 변수만 선언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전에 설정된 값으로만 설정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 저장된 값이 유지된다는 거죠. 스태틱이니까. 정적이에요, 정적. 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적 전역 변수의 선언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함수 바깥에 선언한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속 기간은 전역 변수처럼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한다. 한 프로그램이 여러 소스 파일로 나눠진 경우도 전역 변수는 다른 소스 파일에서도 참조가 가능하고 전역 변수는 정적 전역 변수가 선언된 소스 파일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어떤 소스에서든 다 된다는 거고요. 소스가 여러 개면. 근데 얘는 뭐다? 그 해당하는 소스 파일에서만 된다. 파일 내에서만. 우리가 C 짤 때 뭐뭐뭐.c 이렇게 뭐뭐뭐.c 이렇게 짜거든요. 그 다음에 뭐뭐뭐.c 이런 식으로 C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나오고 스태틱
그 다음에 변수, 메인 함수. 이거 지역 함수죠, 이거는. 아, 네, 나머지는 뭐 그냥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얘는 이 함수 내에서는 그대로 정적으로 쓰게 되고요. 이 함수 내에서는 정적으로 얘가 쓰게 되고.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의 메모리를 액세스할 경우 있어요. 이렇게 외부 익스터널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형, 변수형 이렇게 쓰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소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또 소스가 또 하나가 있어. 소스가 또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소스 내에서 우리가 글로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안에서 통일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그 변수 값을 또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external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변수 선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썼던 거를 또 여기서도 갖다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있는데, 레지스터라는 용어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메모리긴 한데요. 얘는 일반 주 메모리하고 좀 다릅니다. CPU 내부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주 기억 장치보다 참조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U 내부 속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앞에 레지스터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저장되는 메모리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 속도도 이제 우리가 아까 주 기억 장치보다는 더 속도가 틀리다. 더 얘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그 메모리에 이제 앞에 선언하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주로 여러분들이 그 CPU를 쓸 때, 그러니까 PC보다는 이제 펌웨어 쪽 프로그램 짤 때 주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때 차후에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요 챕터는 사실 이제 참조 영역, 즉 메모리를 어떤 영역을 참조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장기적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짤 때 심도 있게 짤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시험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전역 변수는 뭐고 지역 변수는 뭡니까? 이렇게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이제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포인터는 우리가 C에서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고요. 이 포인터는 제일 중요해요. 뒤에 우리가 구조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결국은 포인터도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앞전에 메모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냐면은 변수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죠?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배열, 어레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거든요. C는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 가져오고 이런 거를 유도리 있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C 프로그램을 잘 짜냐 안 짜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개념이 없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면 포인터라고 하는 건 뭐냐? 포인터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변수, 배열,
포인터. 이렇게. 그래서 포인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다? 변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내용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